항등식 부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항등식이라는 말 뜻은 여기 있듯이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게 항등식. 그 다음에 특정한 값을 대입해야 참이되는 게 방정식. 그래서 크게 이 항등식하고 방정식이 등식을 나누었을 때 항등식이거나 아니면 방정식이거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등식에는 크게 항등식하고 방정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항등식을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은 모든 x에 대하여 출제해요. 모든 x에 대하여. 혹은 x의 값에 관계없이, x 값에 관계없이, 또 어떤 x 값에 대하여도 이런 말들이 다 항등식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항등식의 성질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이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a도 0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b도 0이 돼야 되고 c도 0이 되어야 x 대신에 어떤 거를 넣더라도 항상 성립하겠죠. 그죠? 그게 항등식이 될 조건이었고, 또한 다르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하고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a랑 a-가 같고 b랑 b-가 같고 c랑 c-가 같아야 됩니다. 알았죠?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게 항등식이 될 조건입니다. 이렇게 항등식이 될 조건을 이용해서 뭐를 찾는 거?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미지의 계수를 찾는 방법을 우리가 미정계수법이라고 했고, 뭐하고 뭐가 있다? 계수 비교법도 있었고 수치 대입법도 있었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계수 비교는 말 그대로 이쪽에 이렇게 있는 계수하고 이렇게 있는 계수를 우변 좌변을 서로 비교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항등식이 되려면 항상 똑같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계수를 비교하는 겁니다. 혹은 내가 여기에 적당한 x의 값을 대입을 해서 x 대신 0 집어넣으면 b가 2가 되고 x 대신 1 집어넣으면은 그 다음에 b가 2가 되니까 a의 값은 3이 되고, 이런 식으로 찾는 거를 우리가 수치 대입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로 했어요. 그죠? 그래서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이라는 걸 봤을 때 x에 대한 다항식 a를 우리가 어떤 다항식 b로 나눴을 때 a는 bq 더하기 r 이라는 걸로 나누었을 때 그 나머지를 우리가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나눗셈과 항등식에 관한 표현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자, 그게 일단 항등식에 관한 기본적인 설명이에요. 기본적인 설명. 그리고 뒤에 넘어가서 개념을 설명할 겁니다.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 자, 나머지 정리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다항식을 뭐로 나누었을 때 표시하세요.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입니다.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나눗셈이나 조립제법 같은 걸로 해도 되는데, 나머지만 구하고자 할 때에는 바로 얼마를 집어넣으면 되냐면 x-알파를 알파로 나눈 나머지다 하면 이게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래 되는 거죠. fx라고 하는 게 x-알파로 나누었더니 몫이 뭔가 qx가 되고 나머지는 1차로 나눴으니까 분명히 상수가 돼야 돼요. 그럼 이 r 값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r 값을 찾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없어지면 되거든. 그걸 없어지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알파예요. 0되고 이게 r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f알파가 r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죠. 혹은 ax 더하기 b로 나눴을 때도 당연히 이게 0이 되게 하는 x의 값 마이너스 a분의 b를 집어넣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찾습니다. 다음 인수 정리라고 하는 거는 인수가 된다. 그 말은 나누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x-알파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 이 말은 f알파가 0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나머지 정리 중에서 아주 특정한 경우 나머지가 0 되는 경우가 바로 인수 정리입니다. 알겠죠? 이게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예요. 그리고 다음 인수분해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를 했었냐면 곱셈공식하고 곱셈공식 변형했었죠, 그죠? 네. 그걸 했듯이 그 곱셈공식의 반대가 뭡니까? 인수분해입니다. 역시 오늘 시험 칠 겁니다. 인수분해 공식을 충분히 암기하고 우리가 시험 칠 수 있도록 준비하기 바랍니다. 다른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알았죠? 주로 많이 쓰이는 거 별표 하나씩 쳐볼게요. 8번 그 다음에 9번 그죠? 요 정도 자주 나오게 되는 것들 이야기하면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알았죠? 네. 그리고 뭐 하면은 6번 이런 것도 한 번씩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은 꼭 기억을 해두고 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칩시다. 오늘도 이게 개념에 해당하는 부분은 없고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볼까요? 첫 번째 공통 부분. 공통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한다? 치환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중학교 때부터도 공통 부분은 치환한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으니까 크게 새로운 개념은 아닐 거고. 그 다음에 2번에 자 x4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 이러한 식을 무슨 식이라고 한다 했어요? 보기차식. 보기차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어떻게?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하는 방법 적으세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x제곱을 a로 치환하는 방법이 하나. 근데 치환을 해도 인수분해 안 될 때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제곱 빼기 제곱의 꼴로 고치는 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시험에서는 거의 제곱 빼기 제곱의 꼴로 고치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두 번째 복잡한 식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자가 여러 개가 있을 때에는 중요한 게 뭡니까? 저처럼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를 찾아서 그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 차순으로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알았죠? 네,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 그렇게 우리가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공식으로 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죠? 전부 다 지금 문제를 풀면서 알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 인수 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일반적으로 3차 이상의 인수분해를 할 때에 예를 들어서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 이걸 인수분해해야 해요. 그럼 가장 일반적으로 이걸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조립제법 쓰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를 집어넣어 봐야 돼. 나머지가 0이 되게 하는 보통은 뭐 집어넣는다 했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차례대로 집어넣는 건데 근데 원칙은 뭐다? 이게 원칙이에요. 집어넣는 수의 원칙은 최고차항 계수의 약수분에 상수항의 약수를 집어넣는 거예요. 박스 하나 쳐두세요. 최고차항 계수의 약수분에 상수항의 약수를 집어넣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얘도 만약에 이게 최고차항 계수가 1이잖아요. 그럼 이 분모가 무조건 뭐 되겠어? 1밖에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냥 요거의 약수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의 약수가 당연히 뭐부터? 거의 대부분 1부터 1 아니면 2 아니면 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최고차항 계수가 만약에 뭐가 되면
예를 들어 3 이런 게 됐다 하자. 그럼 이 집어넣는 값이 뭐가 될 수도 있냐면 3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분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겨요. 그런 문제는 잘은 안 줍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이렇게 1인 경우에 1부터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1 되고 파이가 딱 0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인수분해하면은 1 집어넣어서 0 됐다는 건 분명히 x-1이라는 인수가 반드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잖아. 그러면 x-2 하나, x 더하기 1 하나, 이렇게 세 개로 인수분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3차를 인수분해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이렇게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알았죠?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인수분해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앞에서 아까 인수분해 공식 외우라고 했는 거, 이거는 도대체 어디 써먹습니까? 이거는 그냥 인수분해 이 공식 잘 배웠냐 안 배웠냐 이거 물어볼 때만 이거 써먹어요. 그러고는 잘 안 써먹습니다. 실제로 뒤에 가면은 고등학교 2학년 올라와서 이제 미분하게 되고 하면은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이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게 됩니다. 알았죠? 네.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고, 조립제법. 자, 그것까지 하면은 이제 1단원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을 선생님이 설명을 해준 겁니다. 알았어요? 네. 그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오늘 문제를 뭐를 풀어보느냐 하면은 일단 요 부분까지 일단 선생님 설명에는 요 지금 47쪽까지 아니 47쪽이 아니죠. 선생님 몇 쪽까지요? 58쪽이요? 여기까지 도장 다 받았는 사람은 유형편을 풀도록 하세요. 도장 안 받는 사람 지금 선생님한테 도장 받으세요. 그리고 여기서는 토요일날 복수 오는 사람 없죠? 토요일 복수예요. 요즘 토요일은 광복절이라서 토요일 복습이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8월달 월목 수업이 9번이에요. 9번이라서 다음 주 월요일 대체 공휴일 날은 수업이 없습니다. 알았죠? 대신 오늘 표간과제를 줄 테니까 충실히. 표간과제 얼마나 있나요? 표간과제는 또 유형편으로 줄 거예요. 알았죠? 도전 받으면 돼? 앞에 다 했지? 도 했으면 이제 유형편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풀어보세요. 이건 실력도 없어요. 아니요, 유형편의 실력은 놔두고, 아니요, 그 실력 놔두고.